클래스업 교실을 깨우라의 서경석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이다라는 얘기처럼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단지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삶의 본질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국어라는 언어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배움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수업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리아 벨라코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지만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신다는 얘기는 귀화? 귀화를 했습니다. 2016년에 귀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군요. 안 그래도 제가 저 제작진한테 이게 잘못 섭외한 거 아니냐고 제가 오늘 주제가 국어인데 러시아 교수님을 왜 지금 했냐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한국 있어요. 사람입니다. 한국을 그러면 저 귀화는 16년에 하셨고 네. 한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온 연도가 2003년이니까 세상에. 2003년 차죠? 네, 와, 지금. 대박이네. 제가 제대했을 때 오셨군요. 네. 그러면 뭐 오늘 국어 이야기 얼마든지 도움 말씀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전문가가 되셨지만 한국어 처음 배울 때 그거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발음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뭐 자기 생각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제 배우다 보니까 또 한국에 살다 보니 이 정도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학생들을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입장이 되셨으니까. 네.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일리아 교수와 함께 국어를 더욱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요. 평범한 분위기가 아니죠? 오늘은 금화노련 축제 날이에요. 오, 축제 날이래요. 와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학교 맞아요? 무슨 컨셉이에요? 네, 찜질방 컨셉이에요. 그나저나 진짜 선생님 어디 계신가? 여기는 무슨 공연장 같은데요? 이게 저 축제 꽃이죠. 공연. 가수가 아마 초대된 모양인데요? 가만히 있자. 가수가 아니고요. 저분이 선생님이신가요? 형주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를 잘하고 형주쌤도 똑같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축제도 형님들과는 달라요. 와, 선생님. 삐졌어요. 찍었어요. 가사를 제가 틀리는 바람에 다른 선생님들도 당황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호응이 좋았으니까 괜찮은 걸로. 교수님 지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느낌인데 저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시고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자, 김영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원중학교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긴 반가운데 이게 첫 등장이 너무나 좀 파격적인데요. 제가 원래 그 보컬 생활을 여기저기서 하다가 어머.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네, 학생들을 위한 축제에 공연을 올려보자라는 마음이 맞아서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드리면 여기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엄마 난 미안해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와. 소중했을 꿈을 묻지도 못했던 게 처음부터 그냥 내 엄마로 태어난 게 아닐 텐데 지키고 싶었을 꿈. 오, 대단하십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오, 너무 잘하시네요. 행복합니다. 오, 대박입니다, 진짜. 제 수업 재료입니다. 수업 재료예요? 네, 수업에 써먹을 만한 아이들과 마음에 맞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이 재료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재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어요. 오, 되게 너무 독특하시네요. 아니, 방금 그 부르신 그 노래 질풍가도가 수업의 재료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일단 그 확인을 좀 해봐야 네. 되는데 어떻게 수업을 그러네요. 하시는지. 네. 자, 들어가 보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무고개 게임이 왔어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서 나올 거예요. 20곡을 수업 시간에. 네. 20개를 약간 수업 형식에 맞춰서 수업 내용에 맞춰서 변형을 한 거예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걸 수업에 적용을 해서 학습 목표를 좀 더 잘 도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렇게 하면 질문을 안 하던 친구들도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질풍가도 가사를 찾으세요. 시험 예상 문제입니다. 아까 부르신 그 노래 맞죠? 네, 맞아요. 질풍가도. 네. 내가 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야. 이체자가 있나요? 아, 이체자가. 네, 이체자는 훈민정음 기본 창제 원리에서 벗어나서 만들어낸 그런 글자입니다. 아이들이 가사 속에서 그러한 원리가 반영된 글자가 있는 가사를 찾는 수업이에요. 이체자. 그냥 수업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이 싫어하죠. 다음. 혀끝이 윗잇몸을 닿는 모습을 본뜬 글자의 가획을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본떠서 가획을 한 글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있습니다. 티읕이 있는 가사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티읕이 있나요?를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10자 내외의 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은? 와.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 재미있죠. 실제로 부르시기도 하고. 네, 아이들이 다시 불러달라고 해서. 아유 참, 혼자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표현을 한다는 생각을 꼭 계속하고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국어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멋진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국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선생님의 마음. 너무 멋지시네요. 아까 중간에 어떤 학생이 왜 혀끝에 윗잇몸이 닿는 이거는 좀 한글 창제 원리. 네, 훈민정음 제자 원리 중에 이제 그 기본자 말고 가획자의 경우에 혀끝에 잇몸이 닿는 것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 그것에 하나 더 획을 더한 글자, 티읕을 찾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노래로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아주 심오한 막 주제들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네. 기가 막힌 수업인데요. 국어 수업을 아이들이 좀 싫어하지 않고 좀 책에서 벗어나서 책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수업이 되길 바라는 게 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공연도 결국은 수업을 위해서 하시게 된 거네요. 네, 선생님들은 같이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하자고 하셨고 그 곡을 선택할 때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저는 수업 재료로 네, 공연을 끌어갔습니다. 일거양득에. 네. 한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노래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즐거우셨고 네, 저도 즐겁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원어민 교수님이 계셨어요.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제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K-pop. 네, 엄정화의 몰라였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딱 그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격형이라든가 뭐 나는과 난, 뭐 인차이라든가 그러네. 아니면 뭐 알 수 없어, 알 수가 없어, A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이거 되게 꽤 되신 분이시네요. 우리 영어 배울 때 팝송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은 효과를 반대로 듣는 느낌인데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의 적이에요. 학생들이 지루해지는 순간에 흥미를 잃게 되고 또 그 제가 교육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에는 항상 좀 이렇게 흥미있게, 재미있게 학생들이 그거 기억에 남게끔 하는 게 항상 제일 큰 목표이기도 하고. 네, 저는 제가 스스로가 지루한 수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신나고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속에서 아이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그것이 삶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익혀갈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말을 해요. 네, 그렇게 익혀 놓은 것을 또 쉬는 시간에도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네, 사는데 체화되는 것 같아요. 김영주 선생님의 또 다른 수업들 궁금해지죠? 너무 궁금해요. 네? 그냥 평범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질문 만들기 할 거예요. 자, 질문을 잘 만들면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에 하는 웹탈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우와. 모든 반 친구들이 푸는 웹탈출에 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나는 답을 알잖아.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식을 기준으로 하는 질문이면 그런 게 가능하고요. 이해를 기준으로 하는 질문도 내가 이렇게 포장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비판, 분석, 적용, 평가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뇌의 주름이 막 자라날 거예요. 질문 만들기. 네, 수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질문의 종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만 해요. 정말 사실을 찾아내는 그런 질문만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거든요. 낮은 수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의 수준을 높여서 알아낸 것을 삶에 적용하고 또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까지 가는 그런 질문의 종류를 나누어서 수준에 맞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해보라는 주문을 한 거죠. 저 질문 종류를 나눈 기준은 뭡니까? 네, 수준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준과 목적. 네, 지금 있는 현재 사실인 지식을 찾아내거나 그걸 이해하는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삶에 그리고 다른 텍스트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수준이 있고요. 또 자기가 이해하고 충분히 익혀놓은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윗부분을 나누고 아랫부분과 윗부분은 수준으로 나눈 경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질문을 생성해서 여기 나와서 붙이시면 돼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운용 방식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한글의 우수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봤어요. 질문 만들어서 붙여요? 네.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보면 아이들이 그것도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쪽지에 적어서. 네.
친구들 질문을 보면은 약간 좀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보이니까 약간 새로운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질문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보면서 같이 저런 질문도 가능하네? 내 질문은 어느 정도구나 라는 판단도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이 만든 질문을 탐구하게 만드는 웹탈출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관련된 웹탈출 1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웹탈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안에 제가 자료를 심어놨고 네. 자료를 읽어야만 풀 수 있는 탈출이 있습니다. 저렇게 문제를 풀려면 읽어야만 합니다. 문해력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게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요, 학생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봐야 할 이론을 보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뭐야, 또 탈출했어? 대박. 잘한다. 오, 즐겁지 않으면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지식을 저장하는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재미없는 수업은 아이들이 안 듣잖아요. 저 혼자 말하고 저 혼자 목 아프고 아이들은 기억나는 게 없고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즐거워야 머릿속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사는 데에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체화될 수 있어요. 즐거워하네, 진짜 학생들. 처음엔 어렵게 시작했는데 성공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질문을 하면서 하니까 약간 이제 수업할 때 이해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더 잘 박히는 느낌이에요, 내용이. 국어 시간이 그냥 재밌어요. 네. 국어 시간이 재밌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저반만 그런 건 아닌가도 싶어요, 느낌상.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다른 반이 더한데요? 네. 자, 3반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야, 끝났는데도 자리를 안 뜹니다. 네, 저걸 하고 가겠다고 남아서. 김현생 수업은 일단 되게 유쾌하고 배우는 게 많고 유익하고 시작할 때는 애들이 되게 약간 뭐 시끄러우면서 재밌으면서 막 웃고 떠들고 하는데 끝날 때는 배워가는 게 많은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수업이 재밌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고 싶은 욕심에 제가 즐겨야 다른 친구들이 같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진짜 산 교육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즐겁게 함께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재미있어야 공부가 된다는 우리 김영주 선생님의 생각. 자, 교수님, 언어 수업에서 흥미를 끄는 요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언어를 공부하는 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흥미가 있으면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주입식으로 어딘가에 들은 내용보다 내가 알아서 발굴해서 직접 그거는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는 훨씬 더 머릿속에서 남아요. 또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 입장에서 저도 재미있어야 아이들이 재미있어 한다라는 입장에 제가 굉장히 동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재미있어야 학생들도 재밌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앞에 지금 있는 교육자가 재미있어 하고 정말 열정 있게 얘기를 하면 그 열정이 옮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흥미가 없으면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욕구가 질문으로 말이 나왔을 때 또 글로 표현됐을 때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항상 내가 먼저 즐거워야 네. 아이들도 즐겁다. 네, 제가 100 재밌어야 애들이 10 재밌을 것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앞서 봤던 질풍가도 수업도 그렇고요. 방금 그 질문 수업도 그렇고 모두 한글하고 관련된 수업입니까? 네, 훈민정음 창제 원리, 운용 방식, 그리고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한 수업이에요. 훈민정음과 관련된 지금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국어 교실이 아니네요. 네,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에 1번인 사람들은 시작하시면 되고요. 2, 3, 4, 5, 6번들은 디자인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제품을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노란색 선이 이미지가 이제 각인될 자리야. 좋아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반영해서 상표를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네,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한국어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리자라는 목적이에요. 자음 두 개를 상하로 합쳐서 발음을 표시하는 방식인 연설을 사용했고요. 다른 자음 두 개를 가로로 나란히 이어붙여서 쓰는 합용동사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지금 2학년 전체 중에 연서와 병서의 원리를 이용한 팀은 이 팀이 유일해요. 아주 좋아요. 실용적인 물건에 한글의 우수성을 넣어서 디자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글 창제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기서 디자인한 거를 제가 원하던 물품에다 각인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 국어 수업인데 기술 수업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융합 수업이에요. 아, 융합이군요. 네. 열전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상표를 진짜 실물에 입힌 거예요. 이야, 예쁘다. 예뻐요. 갖고 싶다. 친구들이 같이 즐겁게 수업해주니까 저는 너무 좋죠. 제가 신날 수 있는 수업을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네, 그게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던져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만큼 키워와요. 이거 써봐 그러면 막 사용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예뻐 보이죠. 학생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주고 뭐 이만큼의 결과를 보여주니 더 기쁘고 흐뭇하시다고. 어떻습니까? 이게 국어 수업은 맞는데 기술하고 함께 하니까 더 재미도 있고 새로워 보이는 이런 수업인데요. 융합 수업이잖아요. 네. 오로지 국어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영역에서의 이제 과학을 불러들여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우선 실제로 손으로 만드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고, 또 뭔가의 한글 수업에만 있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어의 라틴어 알파벳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글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융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한글이 굉장히 이제 창조 원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고 뭔가의 니은은 형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입술이 어떻고 등등등 이런 게 표현해주는 한글 글자 체계이다 보니까 한글에서만 그거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걸 되게 재미있게 또 기발하게 다른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영역이랑 맞춰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기억 속에서 많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제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제 목적이 그거예요. 네, 오래 기억하고 우리만 있는 이 창조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의 경험. 네, 그게 맞아요. 저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업이었을 것이다. 이게 과학적인 창제 원리가 없는 글에서는 언어에서는 불가능하다. 네. 요게 지금 학생들이 지금 디자인한 건가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반치음과 예디음 이렇게 만들어서 조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 뭘로 보이세요? 아잉? 네, 아잉으로 보이죠. 근데 잘 보시면, 잘 보시면 꼭지가 달린 예디응이 있고요. 네, 그냥 이응이 있고 사람이 서 있는데 아래아가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조합되는 원리가 다 살아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열광할 것 너무 같은데.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나 예쁘고 독특합니다. 네, 맞아요. 전 특별하게 이제 이 디자인 중에서 딱 마음에 든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간단하게 생기지만 굉장히 창의성이 넘치는 요.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브랜드처럼 생겼고요. 또 아잉. 네. 맞아요. 저도 아잉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나 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너무 창의성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정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수업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영주 선생님의 또 다른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탐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기준을 먼저 잡는 거예요. 질문과 탐구 각각 어떤 것이 훌륭한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시간 2분 드릴게요. 공감이 아예 과정으로 들어가 있군요. 네. 여러분 질문의 기준이 잘 잡힐수록 이따가 잘 골라낼 수 있어요. 질문 자체가 참신하고 좀 이해 쪽에 관한 내용이 좀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 공유의 중요성과 방법을 잘 알 수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아, 네. 공감 대화에서 주의할 점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정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나누는 대화라는 화법, 듣기 말하기, 공감 대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원이에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질문이나 탐구를 보는 것이 공부가 되거든요. 참신하네요, 아주. 네. 다른 친구들도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생각도 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의견 많이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박서윤 최가을의 질문이에요. 박서윤 최가을의 질문은 혹시 이것인가? 다 같이 이렇게 보는군요. 네. 친구들의 질문을. 네. 저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본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기본에 되게 충실한 질문이어서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박수. 저희가 중요시한 게 교과서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주제시로 했고 네. 일단 여기에 나온 질문은 왼쪽 장면과 오른쪽 장면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책에 관련된 질문과 함께 문제를 내서 이걸 골랐습니다.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다 탐구했었고 경청의 방법에 몇 가지가 빠져있는 친구와 빠져있지 않은 친구를 했어요. 공감하는 실습 10년이 지나도 안 될 수 있어요. 네, 늘 노력하면서 살도록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드게임을 고를 건데요. 질문 찾다가 갑자기 또 보드게임으로. 카드에 나온 표정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말하는 게임이에요. 본인의 언어 습관이 나오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저걸 하다 보면 애들이 화도 내고 뭔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 공감해보라는 이유입니다. 됐고. 평소에는 이제 친구들과 얘기할 때 나는 공감 대화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말만 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눈을 마주치며 그렇구나 정말 잘했어 이거를 사용하니까 사용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했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웃는 일도 많아지고 말투가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대화식 카드 게임. 그로그? 정답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같은 카드를 찾습니다. 물어보고 찾고 기억하세요. 고피쉬. 오, 정답.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네. 재밌어요.
이거 힘들다는 생각은 한 적 없어요. 저는 수업 준비하는 게 제일 신나요. 시간이 좀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아주 뭐 그 보드 게임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공감 대화를 유도하셨잖아요. 네. 그 어떻게 공감 대화를 배우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감 대화 이론을 살짝 배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부터 대화를 해봐라고 하면 아이들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도 격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이 나타나는 보드게임들을 깔아놓고 이제부터 신나게 놀아봐라고 하면서 그 대화하는 사이사이에 공감 대화, 의미 공유를 할 수 있게 끄집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화를 내지 않는구나, 서로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를 느껴보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어떻습니까? 이 공감 대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좀 변화하는 걸 느끼세요? 네,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끼리 공감 이렇게 말하고요. 네,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가끔 이렇게 잔소리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공감하셔야죠 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배워요. 저도 가르쳐 놓고 수업이 끝났구나 하고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도 아 맞다 하면서 다시 한번 짚게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국어 수업에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한 학생이 한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거에 반응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는 거를 뭐 졸중을 통해서 같은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뭐 같은 입장을 내서 활동하거나 이런 능력이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교를 통해서 또 국어 수업이든 뭐 또 융합 수업이든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든 게 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맞아요. 아주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우리 김영주 선생님입니다. 앞선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삶을 바꾸는 수업. 네. 우리 학생들의 삶을 바꾸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 의미가 이번 영상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수업 보겠습니다. 자, 어디론가 또 급히 가시는데 포스터를 붙이시나요? 네, 아이들 공연하는 날입니다. 오. 떨려요. 사실은 정말 떨려요, 오늘. 아이들이 발표하는 날은 제가 발표하는 것처럼 떨려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반응을 기다려보자. 암전. 그 다음에 흥분의 거실. 지금 음향, 뭐 조명 이런 걸 다 학생들이 직접 하는군요. 네, 맞아요. 와. 암전하고 바로 이걸 응. 암전하고 바로 내가 타자 소리 키면은 너도 이거 바로 켜줘야 돼. 애들이 준비하느냐고 되게 열심인가 봐요. 엄청 열심히 해요. 오늘 7시에 왔어요, 쟤네. 7시에 온 팀 있고 8시에 온 팀 있고. 학생들이 일정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죠?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네. 아, 예. 네. 일단은 모티브는 고전에서 가져오되 네. 거기에 현대 사회의 문제를 접목시켜서 그 속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가 공감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주문이었고요. 네, 작품 안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새로 짠 거죠. 네. 어떻게 좀 학생들이 좀 바꾼 부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작품은 춘향전을 정의전이라는 작품으로 각색한 작품이고요. 아이들이 춘향전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정의를 찾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춘향이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속담을 활용하고 중간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명언도 들어가 있고요. 각자 하나씩 명언이나 속담을 넣어야 했어요. 아, 그게 미션이었군요. 네, 네. 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쯤 가면 이제 공감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장면을 이렇게 새로 넣어서 아이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긴 대본을 학생들이 직접 다 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구상을 하고 예. 사실 이 긴 대본을 챗봇을 만들어줬고 아. 네, 챗봇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챗봇을 잘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질문을 잘해야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고 챗봇에만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주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챗봇에 사용했던 결과와 어떻게 각색했는지 결과를 또 다시 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 미션 잘 지키면서 네. 명언이나 속담 넣어서 속담이나 뭐 이런 거. 예. 선생님 이렇게 지도한 대로 어떻게 잘 따라와 줬습니까? 100% 아니 1000%죠. 1000%. 네, 너무 잘했죠. 자, 이제 1번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재구성한 고전 어떤 곡으로 탄생할까요? 수고하셨고 면접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잘 해내셨어요. 결과국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춘영 씨. 존경. 이 장면은 춘향전을 정의전으로 각색한 친구들의 작품이에요. 아, 관영호구하고 공감하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네. 미션이죠. 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팀워크는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저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누구는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맞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거를 폭로할 수 있을 거야! 응원할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 공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넣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 격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격언, 명언, 속담 이런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창의성도 개발이 될 수 있고요. 2학년 전체가 다 준비를 했나 봐요. 한 네, 학기 동안. 맞아요. 한 반에서 한 4팀, 5팀씩 나누어서 공연 준비를 했어요. 와. 지금까지 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서 평소에 잘 읽어보지도 않는 고전소설을 재창작해가지고 앞에서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엄청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시간을 딱 시간을 맞춰야 돼가지고. 김영재 선생님의 국어 수업은 김영주 선생님의 국어 수업은 형주쌤의 국어 수업은 크림빵이다. 단면은 일반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깊게 들어갈수록 더 부드럽게 수업을 더 잘해주시기 때문이다. 핸드폰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어서 현우쌤은 저희를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재밌게 가르친 덕분에 잘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국어란?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것. 부드러운 소통입니다. 국어란 부드러운 소통이다. 야, 학생들도 참 좋아하고요. 예, 김영주 선생님의 수업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수업은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았고 네,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느냐? 네, 시험이랑 관련 없는데 이거 왜 하세요? 이런 말을 실제로 학생들이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뭘 더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사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이 와 닿은 걸까요? 그리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디지털 기기 이런 것들의 수업이 조금 더 선생님들께 익숙해지면서 제 수업도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네, 또 융합 수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생기면서
제 수업이 조금 더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 처음엔 좀 힘든 시기도 있었군요. 네, 아이고.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그때 생각하시니까 약간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 네, 그걸 또 잘 이겨내셨고 공감하고 소통이 정말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간직한다면 사회의 불화도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일리아 교수님, 국어 교육, 언어 교육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시절에 살고 있는 애들이라서 사실상 직접 만나서 놀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이런 지금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봤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만의 수업 철학? 일단 아이들은 미래의 어른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 사회에서도 아이들이 글을 읽지 않고 또 글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겠죠. 없죠. 네, 학생들이 자기만의 사고력을 길러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알면서도 공감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습관을 중학교 시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저의 국어 수업 철학입니다. 공감이 시작되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교실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진짜 세상을 배우는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실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이끄는 멋진 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주 선생님, 일리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오, 힘내야 돼, 힘내. 상원이 달려. 놀이를 통한 수업입니다. 놀이라는 요소를 접목을 시키면 학생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표현들을 익힐 수 있어서 놀이를 통한 영어 수업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지구과학입니다 라는 의미거든. 퀴즈를 진행하는 사람이 글을 가는 사람에게 서율아, 좋아하는 춤추고 있었지. 아이들이 즐거우면 저도 즐겁지요. 1년 내내 듣고 싶어. 진짜 학원보다 재밌어요.